6월 14일 수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요즘 벌써부터 한여름 같습니다. 네. 더위에 강한 자외선에 소나기까지 있어서인데요. 오늘도 외출하실 때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상클과 함께 기운 내시고요. 오늘 준비된 내용들 먼저 간추려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연예계 소식 정리하는 시간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랑 속에 막을 내린 드라마죠. 닥터 차정숙, 또 나쁜 엄마의 배우들 소감도 전해 듣겠습니다. 네, 이거 끝났지만 OTT로 바로 복습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기대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요즘 계속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지역별로 좀 강수량 편차가 심하다고요? 네, 소나기는 좁은 지역에 강하게 내리거나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특히 비가 오는 지역이 더 늘어나서 지역 간 강수량 편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밤사이 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적게는 5mm, 많게는 서쪽이 40, 동쪽 지역은 60mm까지 내리면서 지역별로 편차가 매우 크겠고요.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소나기 구름 사이로 자외선은 강하게 들어오겠습니다. 낮 동안 볕이 매우 뜨겁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 28도로 초여름 같은 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중부 서해안과 낮은 구름대의 영향을 받는 강원 산지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공기질 청정한 가운데 오후 들어 오존 농도는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 18도, 광주 19도, 부산 2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 전주 28도, 대구 29도 등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습니다. 오전에 소나기가 지나가도 갑작스럽게 또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비를 피할 수 있는 우산을 잘 챙겨 다니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출근길이 차츰 수월해지는 주 중반에 접어든 데다 소나기 예보까지 있어서일까요? 전반적으로 정체 길이가 많이 긴 편은 아닙니다. 우선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는 올림픽대교와 동호대교 중심으로 평균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도봉터널부터 성수분기점 사이로 부분적인 정체입니다. 구리 지역에서 이동 가신다면 100번 수도권 제1순환선을 이용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판교 방향으로는 구리부터 상해까지 7km 구간 밀리고 경기 서쪽 일산에서 판교 방향은 계양부터 송내 사이로 가장 차가 많습니다. 1번 경부선의 경우는 양방향 수원신갈 부근에서 정체가 이어집니다. 서울 쪽은 기흥에서 수원을 지나 반포까지 가는데 1시간 15분 정도 예상되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둔대 부근에서 8km 구간 밀렸다가 다시 한번 용인 주변에서도 정체가 따릅니다. 안전히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밤사이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화성시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7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기 구리시에서는 상가 변압기가 폭발하면서 불이 났는데요. 이 화재로 200여 세대의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소식 최연소 기자가 보도합니다. 5층짜리 건물 옥상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불이야를 외칩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경기 구리시 수택동의 한 상가에 변압기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났습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은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펑 소리가 나더니 유리창이 흔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변압기 화재로 상가 건물과 인근 아파트 243가구에 약 20분가량 전력이 끊겼습니다. 오늘 오전 1시쯤엔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빌라에서 살고 있는 70대 여성 등 7명의 환자가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빌라 주민 12명을 구조했습니다.
화재가 났을 당시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2층에서 불이 난 걸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JTBC 최윤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중국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우회적으로 압박한 건데요. 하지만 중국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 대사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중진의 태도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싱 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7일 싱 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만찬에서 한국이 중국과 대립하는 미국의 승리에 베팅하면 후회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언급입니다. 대통령이 특정 국가의 대사를 향해 불만을 표현하는 일은 이례적인데 사실상 중국에서 싱 대사를 교체하거나 본국에 소환하기를 기다린다고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싱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등의 조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관련 내용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며 싱 대사를 두둔했습니다. 也注意到韩国部分媒体针对辛海明大使个人进行与事实不符，甚至人身攻击式的报道，对此感到遗憾。 중국은 물밑 외교 루트를 통한 중재 노력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굳이 한국과 갈등을 봉합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중국이 일본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우호적입니다. 어제 일본과 외교부 국장급 협의 내용을 공개하며 솔직하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계속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등 우리보다 갈등 사안이 더 크지만 정작 일본과는 각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중국의 탈북자 2,000명 정도가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탈북자 수용시설이 확장되고 있는 위성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미국 의회에서 열린 중국 내 탈북자 인권 침해 관련 청문회에서 북한 인권정보센터는 북한 무산군에 인접한 중국 허룽시 구금시설에 이러한 위성 이미지를 배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오늘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눈부신 평양의 모습이란 기사를 내고 평양 건설의 성과를 선전했습니다. 불법 기밀 반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원에서 37건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이애미 법원 주변에 지지자들이 대거 모였지만 우려했던 폭력 사태는 없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러 자신의 골프 리조트를 나섭니다. 취재진에게 손을 흔든 뒤 특별한 발언 없이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도착합니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기소인부 절차를 위한 출석입니다. 국가기밀 문건을 무단으로 가져가고 이를 은폐하려는 등 37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된 그는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예고됐던 대로 법원 앞에는 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I think we need to play this all the way out because the more they do this, the more people are looking and saying, I'm voting for him in 2024. 트럼프를 가두라는 손팻말을 든 반트럼프 시위대도 있었지만 우려됐던 충돌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기 위해 법원 내 촬영과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1시간 정도 뒤 법원을 나온 트럼프는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다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이번 기소와 관련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날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대선 모금 행사에서 바이든 여사는 여전히 많은 공화당 지지층이 트럼프를 선호한다는 여론조사가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암울한 시대로 돌아가선 안 된다며 트럼프를 견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영국에서 대학생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승합차로 보행자 3명을 덮친 30대가 체포됐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영국 잉글랜드 노팅엄 시내에서
31세 남성이 대학생 2명과 50대 남성을 살해한 뒤 훔친 승합차로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차에 치인 사람들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중 1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경찰은 용의자가 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으며 정확한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이 어느 곳에서도 반격에 성공하지 못했고 재앙적인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크렘린궁에서 러시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제공한 장비의 최대 30%를 잃었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곧바로 자국군이 반격해 일정한 성과를 거뒀음은 물론 계속 진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세상이 정해준 내 역할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맥없이 쓰러져간 하찮은 내가 아니지 가슴을 힘 빠져 친다 빛바랜 낡은 하명이 잠자던 나를 깨운다 난 방금 가면 이다 네, 생방송 상암노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뉴스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상클 시작하고 여러분 많은 상클이 분들이 화이팅 이렇게 아, 그래요? 네, 여기다 댓글로? 올려주셨어요. 댓글로. 댓글로. 모두 화이팅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네, 또 요새 또 후텁지근하잖아요. 그렇죠.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도성 기자도 오늘 화이팅해서 도시락 잘 네. 전해주시죠. 응원을 갑자기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첫 번째, 따뜻하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빠밤. 네, 여전한 발밑 불안인데요. 최근 수인 분당선 순회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면서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출근길에 벌어진 사고라서 피해가 더 컸던 것 같은데 대체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원인 규명이 중요하겠죠. 어제 합동 감식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품을 찾아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네, 사고 당시 모습입니다. 위로 향하던 에스컬레이터가 지금처럼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한 남성 제자리에서 밀려나고 또 옆으로 빠지고 승객들은 계속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재빠르게 몸을 피하고 쓰러진 사람들 위로 사람들이 계속 쏟아졌는데요. 사고 당시 목격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갑자기 덜컹하고 멈추더니 갑자기 그때부터 뒤로 엄청 빠르게 쫙 내려가가지고 신발도 다 벗겨지고 일단 밑에 깔려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있었고 앞에 이제 안 탄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 안 탄 사람들은 끌어당겨주고 하고 계셨어요. 그 안전을 발 밑에 정말 그냥 하루에도 몇 번이고 그럼요. 에스컬레이터 타잖아요. 네. 근데 그 일상이 위협받고 있으니까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원인 규명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문제 부품이란 게 뭡니까? 네, 일단 사고가 난 장소 순회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인데요. 네. 어제 철도경찰과 승강기 안전공단 등이 6시간 정도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현장에는 이용 중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운행을 멈추고 상단을 드러내서 내부 장치를 점검했습니다. 역주행을 방지하는 보조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요. 내부 부품이 닳았기 때문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보시죠. 1차적으로 모터와 감속기를 연결하는 연결부가 마모돼서 엘리베이터가 역주행된 걸로는 일단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조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는데 네, 하지만 문제는 이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가 지난해 승강기 안전공단 연간 검사와 지난달 사설업체 점검에서 모두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고가 났는데요. 문제가 생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기까지는 최대 한 2달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난 이후에 에스컬레이터 탈 때마다 이 생각이 네. 나거든요. 맞아요. 아마 저 같은 분들 있으실 거예요. 탈 때마다 불안해서 계단을 이용한다거나 자꾸 피하게 되는.
그 CCTV 영상이 막 계속 생각나고. 예. 이게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인 상황인 네. 거죠. 코레일은 사고 당일 순회역에 있는 다른 에스컬레이터를 점검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집에 갈 때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데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어제는 이제 사람들이 몰리니까 지하철 문이 딱 열리고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저는 좀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탔거든요. 이런 불안감 감출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시민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친정이 야탑이어가지고 야탑 사고 때도 거기에 저는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고가 한 번 일어나면 동네 점검을 다 전체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고 사고 나고서는 사실 타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네. 왜요? 조금 불안한 느낌도 있고 해서 그래서 차라리 다른 대중교통 이제 활용하거나. 네, 경찰은 마모된 연결부를 국가수에 감정 의뢰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보조 브레이크에 대해서 정밀 분석할 예정입니다. 아까 작년에 연간 검사했고 지난달에 사설업체가 검사했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 원인은 마모된 부품이라고 했어요. 네. 그럼 그 검사에서 뭘죠? 마모된 찾았어야죠. 부품을 왜 못 찾았냐? 맞아. 저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꼭 좀 밝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도시락도 열어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 바로 꺼내서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집에 두고 가세요.인데요. 이 소식 좀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낭패를 겪은 일이 잦아졌다고 하는데요. 네. 이유가 바로 금 때문이었습니다. 그 오. 금 운동할 때 금이에요. 화면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네, 최근 한 인터넷 일본 여행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평소에 착용하는 금목걸이를 그대로 착용하고 일본 삿포로에 갔다가 봉변을 당했다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소매치기 당한 거예요? 아니요, 뭐야? 이 금을 공항에서 자진 신고를 했는데 세관에서 일일이 가방을 뒤지고 뭐 범죄자 취급을 해서 불쾌감이 들었다라고 적었습니다. 결국 세금을 내는 대신 보관을 하기로 하고 수수료를 냈다면서 본인처럼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금 제품 그냥 집에 두고 오세요. 이런 글을 적었던 겁니다. 나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일본에 여행을 갈 때 네. 평소에 내가 쓰던 금을 가지고 가는데 이 세금을 낼 뻔했다? 네. 이런 얘기예요? 금목걸이, 뭐 이게 금팔찌, 무슨- 금이 들어간 시계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팔려고 가져간 것도 아닌데. 네. 그것도 본인이 아닌데. 평소에 쓰던 거를 차고 갔다고 해요. 아니. 일본에서는 금의 순도와 중량,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금이나 금 제품을 반입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 일본에 입국할 때 쓰는 그 휴대품 별송품 신고서라는 요게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 저 체크하는 게 있어요. 금이나 금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체크를 하고 일정 금액과 무게 이상이면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 처음 알았어요. 아예 뭐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놓고 가는 게 마음 편할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도 이제 공지를 했는데요.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글을 올렸습니다. 일본 관세 당국이 반입 심사를 엄격히 하고 있어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내용인데요. 면세 범위가 20만 엔, 뭐 우리 돈으로 185만 원 정도인데 이걸 넘으면 소비세 등을 부과한다고 우와. 하고요.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거나 물품을 압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일본 지역 총영사관이나 영사 콜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해놨다가 네. 필요할 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후왕님도 일본에 도둑이 많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처럼 처음에 키워드만 봤을 때는 소매치기 얘기인가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입국할 때 입국할 절차상 때. 좀 더 귀찮을 수 있다. 네, 공항에서. 알겠습니다. 여행 계획하신 분들 이거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 열어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도 바로 꺼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빠밤. 네, 안전하게 돌아왔다인데요. 한 아기가 예정보다 3개월이나 일찍 태어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산모가 임신 7개월째 여행을 갔다가 갑작스럽게 진통을 느끼고 딸을 출산한 건데요. 그런데 이 태어난 곳이 미국 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아기 1.3kg 상당히 작은 몸으로 태어났는데 이 괌에는 전문적인 치료를 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의료진이 급하게 나섰습니다. 사진 볼까요? 네, 순천향대 부천병원 김호준 교수팀이 화상으로 원격 의료를 하는 모습입니다. 괌에 있는 의료진과 소통을 하는 건데요. 앞서 괌에서 국내로 신생아를 이송한 경험이 있어서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이 김 교수는 대한응급의학회 이송연구회 소속이기도 해서 이 40일 넘게 아이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송 계획을 직접 세웠다고 합니다. 저는 뭐
육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아기가 태어났으면 그냥 비행기 태워서 같이 오면 되지 않을까? 이런 부족한 생각을 또 했습니다. 네, 반성하게 되네요. 아, 근데 이게 쉽지 않은 맞아요. 일이죠. 쉽지 않네, 저도 진짜. 몰랐어요. 사실 저도 그냥 비행기 태워 데려오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특히나 이 아기 같은 경우에는 28주 만에 태어나서 의료진의 도움이 꼭 필요했다고 합니다. 체온을 유지하고 산소도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태어나서 지금 나오네요. 저 이불보 같은 게 쌓여 있는 게 아기인데 예.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 모습입니다. 의료진과 함께 있는데요. 안전하게 국내로 데려왔고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검사를 마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좀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국 전에 해외여행 보험에 꼭 가입하고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이 카카오톡 대한응급의학회 해외 환자 이송 채널로 문의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대한응급의학회 해외 환자 이송 이 네. 채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꼭 이렇게 아이를 갑자기 낳거나 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네, 응급시에 본인이 다치거나 했을 연락할 때도.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대한응급의학회 해외 환자 이송 채널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 오늘도 잘 들었고요. 다음 월드 클래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굿모닝 대한민국 월드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명품 시계죠. 오메가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위스 명품 시계 업체 오메가가 경매에서 무려 44억 원에 구입한 자사의 제품이 짝퉁, 그러니까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바로 이 시계인데요. 오메가는 자사의 60여 년 전 제품이 경매에 나오자 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서 이를 사들였는데 뒤늦게 이게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아니 근데 얼마나 정교했으면 제조사도 속았어요. 제조사도.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인지 CNN 보도 보시겠습니다. Omega says ex-employee responsible for 3 million fake Speedmaster watch. 그러니까 전직 직원들이 300만 달러 상당의 가짜 시계에 책임이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오메가 측은 내부 조사 결과 전직 직원 3명이 다른 오메가 정품 시계의 부품을 조합을 해서 만들어서 경매에 올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메가와 필립스 옥션이 조직적 범죄 행위로 인한 공동의 피해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아까 뭐 제목에도 나왔지만 네. 스피드 마스터라는 그 오메가를 대표하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이게 근데 또 유명한 게 1969년에 그 닐 암스트롱이랑 같이 우주 비행을 했던 그때 그 버즈 올드린 이 사람이 이 시계를 착용해서 유명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계를 굉장히 잘 하시네요. 찾아봤습니다. 지금 무슨 시계 차고 있죠? 저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네, 저는 배꼽 시계 차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제조사 역시 감쪽같이 이렇게 속다 보니까 체면을 구기게 된 셈입니다. 안타깝네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미국입니다. 미국 텍사스 연안에서 폭염 때문에 물고기 수만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영상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물고기 수만 마리 사체가 해변을 하얗게 메웠습니다. 멕시코만 바다에 접한 텍사스주 브라조리아 카운티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으면서 해변에 죽은 물고기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폐사한 물고기 대부분은 멕시코만 청어인데 급격히 상승한 수온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As we get these warmer Gulf water temperatures, the water itself has less capacity to hold dissolved oxygen, which of course is really important and essential for the fish and other animals to breathe. 지난 1월에도 텍사스주에선 비 우박과 함께 물고기 수십 마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상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엘니뇨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기상당국은 지난달부터 시작된 엘니뇨 현상이 겨울까지 점차 강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That this El Nino is happening while the world's oceans pretty much everywhere are warmer than average. That's not normally something. 올여름 7년 만에 극단적인 이상기후를 일으키는 슈퍼 엘니뇨가 찾아올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예, 홍 특파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 보니까 더 생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자연재해가 심각한 것 같아요. 엄청 심각하네요. 예,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이 사상 최악으로 평가되는 캐나다 산불도 이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이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병충해 확대 때문이라고 이 보도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 더 많아질 것 같아서 크게 걱정이 됩니다. 무섭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이 디즈니 월드 리조트 하면은 이제 세계에서 맞아요. 가장 큰 테마파크로 맞아요. 어린이들의 천국과 이 꿈이 있는 뭐 그런 곳인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나타났습니다. 자, 룰루랄라 월트 디즈니 리조트로 가는 길이에요. 얼마나 신날까요? 근데 지금 보시죠. 웬 사람들이 입구에 이렇게 쭉 늘어서 있어요. 저 깃발. 그렇죠. 저 깃발이 그 나치 문양이 그려진 깃발이죠. 그걸 이제 들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 월트 디즈니 리조트 입구에서 나타난 이 시위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약 15명의 시위 참가자들이 나치 깃발이나 나치 의상을 챙겨서 모였다고 밝혔는데요. 시위대 소속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그 주지사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뛰어서 대선 출마하겠다고 한 사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공화당 소속의 정치인이죠. 리틀 트럼프로도 불리는 사람인데요. 총기, 동성애처럼 미국 사회의 이념지표로 여기는 민감한 이슈에 손을 대면서 크게 명성을 얻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디즈니와의 갈등을 겪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뭐 의견 표현 좋습니다. 다 좋은데 아니 나치 깃발을 들고 애들도 보는 곳이잖아요. 저건 어떡합니까? 선 넘었죠. 안 그래도 같은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정헌법이 시민들에게 보장한 권리에 따라 시위는 할 수 있는 거지만 반유대주의적 상징과 비방으로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치 깃발 나부끼며 열렬히 시위하던 이들 2시간 뒤에 해산했고요. 시위 참석자 중 그 누구도 체포되진도 않았습니다. 아이고. 자,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산시성 정부가 최근 선보인 공중 화장실이 화제인데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안이 보이는 투명 화장실입니다. 저런 거 보통 문 잠그면 이게 불투명으로 바뀌고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있죠. 그런 최신식 화장실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문 잠그면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 유리에 이 전류가 통하면서 불투명하게 변하는 그런 걸 이제 말하는 건데. 여기는 그거겠죠. 근데 반전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유리랍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인데 이렇게 누구나 또 전면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아니 저럴 거면 왜 만든 거예요? 저걸 누가 쓰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뭐 누구도 이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 화장실인 건데요. 산시성 정부가 건설 비용에만 무려 1억 원 넘게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산 낭비다라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왜 만든 거예요? 만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의도는 사실 좋았습니다. 뭐 오물 화장실, 문짝 없는 화장실 등의 이 오명을 가진 중국 화장실에 한번 혁명을 이뤄보자. 뭐 이런 취지였거든요. 더럽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 공중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려고 힘쓰다가 이런 황당한 결과물이 나오고 만 겁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산시성 정부는 사과하고 즉각 수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화장실을 짓는데 혹시 비리는 없었는지 건축업체의 입찰 내역도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7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내 집 마련 절호의 기회, 뉴홈 청약해 볼까?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공공분양주택 뉴홈. 자, 지난주 국토교통부가요, 올해 남은 기간 진행될 뉴홈 사전 청약 대상지와 물량을 확정해서 발표했는데 한강뷰에 더블 역세권 아파트를 포함해서요, 시세보다 싸고 입지 좋은 곳이 많아서 벌써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어떤 지역에 전략적으로 청약해 보면 좋을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이게 뉴홈에 관심 없는 분들도 네네. 최근 부동산에 워낙 핫 이슈라서 한번 네네.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월에도 이제 뉴홈 사전 청약해서 뭐 굉장히 인기리에 마감이 됐고, 이번에 발표된 사전 청약 그 대상지는 어디인지 좀 짚어주세요. 2월에도 분위기가 굉장히
부동산 시장 분위기 안 좋았어요. 네네. 안 좋은데도 인기를 굉장히 끌었는데 네. 지금은 아마 인기가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번에 나올 원래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7,000호 정도 계획이었는데요. 네. 인기가 좋다 보니까 6월, 9월, 12월에 걸쳐서 10,000호 정도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물량이 추가됐는데 먼저 6월부터 한번 살펴보죠.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동작구 수방사, 그 귀하디 귀한 서울의 물량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의도도 가깝고. 그렇죠. 네. 고덕 강일 3단지도 나오고요. 우리 지난번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곳이고요. 안양 매곡이 있고 3기 신도시죠. 남양주 왕숙 이렇게 동작구 수방사는 일반형으로 나오고요. 나머지는 나눔형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좋은 지역에 좋은 물량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하. 또 추가로 준비된 게 그렇죠. 있죠. 네네. 이제 9월, 12월 계속 나오는데 이제 네. 9월에는 물량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인천 계양 3기 신도시고요. 서울 마곡 10-2번지도 나오고요. 안산 장상, 군포 대암이, 화성 동탄 2신도시, 하남 교산 신도시는요. 3기 신도시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인기 1위를 한 그래요? 바로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나오고요. 네. 구리 갈매 역세권도 나오기 때문에 9월에도 진짜 놓칠 수 없는 네. 기회가 될 것 같고 12월에는 더 많습니다. 더 많고요. 마곡 택시 차고지가 있고 위례도 있고요. 위례 신도시가 있고 3기 신도시죠.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신도시. 네. 우리가 상암이잖아요. 여기 상암 크레스. 고양 창릉 저는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 네. 좋을 것 같고요. 부천 대장도 3기 신도시입니다. 대방동 군부지도 있고요. 서울이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높고 한강, 이남, 수원, 안양 여러 지역들에 굉장히 좋은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고요. 무조건인 것 같습니다. 아하. 네. 또 분양가가 나오고 있네요. 자, 제가 왜 무조건이냐고 했냐. 무조건인데요.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이 너무나 좋습니다. 아하. 입지만 좋은 게 아니라 가격 보시면은요. 동작구 수방사는 전용 59,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25평 아파트인데요. 네. 8억 7천. 한강 뷰가 나오는 아파트가 8억 7천에 분양을 하고요. 네. 고덕 강일 3단지는 토지 임대부입니다. 토지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고요. 계약자는 이제 건물만 가지게 되는데 전용 49가 3억 1,440만 원. 너무 낮죠? 네. 여기 근처 아파트 제가 월세를 확인해 보니까 월세가 보증금 3억 5천에 월 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월세보다 유리한 거죠. 월 사용료 한 40만 원 내더라도 네. 월세보다는 건물이라도 분양을 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도 전용 59 같은 경우는 3억 한 3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니 신도시에 전용 59, 25평 아파트를 3억 3천에 어떻게 분양을 받겠습니까? 네. 이번 기회에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양 매곡도 면적이 큰데요. 4억 3천에서 5억 4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디를 할까가 고민인 거지 이거는 진짜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8억 좀 비싸 보이는데 이거 이따가 좀 제가 좀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네네. 아까 뭐 남음형, 일반형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 처음에 좀 저희가 짚어봤던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네네.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헷갈리죠. 네네. 이게 한번 듣고 돌아서면 또 헷갈리는데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나눔형은요. 주변 시세의 70% 정도로 저렴하게 분양하는 대신에 우리가 세금을 투입해서 저렴하게 하니까 너 그냥 다 가지면 안 되겠다. 시세 차익도 70%만 하고 30%는 공공에 내라고 하는 건데요. 이번에 6월 물량 중에는 남양주 왕속, 안양 매곡, 고덕 강일 3단지가 나눔형 시세 대비 70%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네.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나눔형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선택형 같은 경우는 6년 살아보고 분양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보고 좋으면 분양을 받으셔도 되고요. 마음에 안 들면 분양을 안 받으셔도 되기 때문에 이건 또 좋은 선택인데 이번 6월 물량에는 없고요. 9월, 12월에는 물량들이 나옵니다. 자, 일반형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80% 정도 저렴하게 나오는 공공분양주택인데 네. 관심이 많은 동작구 수방사가 일반형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나눔형으로 나왔다면 분양가가 조금 더 저렴할 수는 있는데 일반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8억 7천 정도의 이번에 분양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 보니까 지금 뭐 서울 주변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정말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네네. 부지를 좀 더 자세히 좀 짚어보죠. 아까 뭐 동작구 수방사 그게 뭐 더블 역세권의 한강뷰 거기죠? 맞습니다. 한번 좀 짚어주시죠. 수방사 그러면 수방사가 어디야? 네. 나 모르겠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지도를 보면 아마 느낌이 팍 오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는요. 3기 신도시죠. 남양주 왕숙 나눔형으로 나오는데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거나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왕숙 반드시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관심이 많은 동작구 수방사 한번 보죠.
자, 여기 여의도 보이시죠? 네. 여의도 밑에 노량진 수산시장 있고요. 노량진역과 노들역 있는데 바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한강뷰가 보이는 이 좋은 자리에 아파트가 분양이 되는데요. 특별 공급이 176세대 물량이 나오고요. 네. 일반 공급이 79세대이기 때문에 물량이 저는 한 1,700세대 정도 나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많진 않네요. 사실은 부지가 그렇게 크지 이게 군부대이기 때문에 군 관사라든지 행복주택 빼고 요 정도 물량만 나오는데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분양가 나오네요. 자, 59, 25평 아파트입니다. 8억 7,725만 원. 네. 아니 8억이 이게 저렴한 거 맞아? 그러니까 이제 뭐 한강뷰에 더블 역세권 생각하고 뭐 서울 지금 시세를 보면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게 뉴홈이잖아요. 네. 공공이라면서요. 네. 근데 8억 넘으면 이거 만만치 않은데요. 만만치 않은데 주변 시세하고 비교해 보면 네. 그런 생각이 없어집니다. 아하. 주변에 바로 옆에 붙은 아파트가 있는데요. 2011년에 입주한 A 아파트인데 아파트 좋습니다. 네. 전용 60제곱미터가 13억 6천만 원 정도. 5억 정도 저렴하죠. 그리고 주변 아파트 시세를 분석해 보니까 8억 7천 정도면은요. 25년 정도 된 오래된 아파트 시세가 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5년 된 아파트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분양을 받기 때문에 결코 8억 7천이 비싸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소득 기준이나 뭐 자동차 갖고 있는 거 뭐 이런 거 다 따져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세금이 투입되고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네. 정부가 그냥 공짜로 이렇게 해줄 수는 없죠. 네.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이 있는데요. 네. 좀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 요건을 좀 짚어주시죠. 예, 요건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 잘못 보면 또 부적격 당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데 네.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아니 무주택자들만 청약이 되는데 뭐에 부동산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토지가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는 뭐 부동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네. 돈이 많아서 꼬마 빌딩 하나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집이 없을 뿐이잖아요. 그런 분들 다 걸러냅니다. 2억까지 2억 1,550만 원 이하는 작으니까 봐주는데 네. 이거 이상 가지신 분들은 다른 거 해. 이거는 우리가 세금을 투입해서 더 많은 서민들한테 기회를 준다라는 취지고요. 네.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나는 집도 없어가지고 나 차나 좋은 거 사겠다라고 해서 비싼 차 사신 분들은 아쉽게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 자동차 가격도 확인해야 되고요. 네. 자, 소득도 봅니다. 소득 너무 많은 사람들은 걸러내야죠. 다른 집 해야 해. 이거는 소득 좀 부족하신 분들한테 줍니다. 자, 전년도 월 평균 소득 이하여야 되는데요. 3인 가족 기준에서는 이게 혼자 버는 기준입니다. 네. 65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이게 넘으면 안 됩니다. 요건이 안 되는 거죠?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2억 아까 이거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집은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당연하죠. 근데 땅이 있거나 이런 거는 2억 1,550만 그렇죠. 모든 부동산이 합쳐서 2억 네. 1,550만 원 넘어가면은 아하. 자격이 안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 요건도 잘 해놓고 이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데도 만약에 지원에 당첨되면 부정 당첨이 돼서 그렇죠. 어차피 취소가 부적격입니다. 된다. 맞습니다. 기회만 박탈된다. 맞습니다.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거를 좀 지원해볼까? 이제 좀 구미가 당기시는 분들 있을 테니까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자, 막 계산기 두들겨 볼 겁니다. 네. 근데 일단 작은 계획에서 좀 아쉬운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8억 7천인데 디딤돌 대출이 4억까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5억 정도의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2027년이 입주입니다. 네. 그리고 내년 9월이 본청약이기 때문에 내년 9월에 이제 계약금을 내야 되는데 사실 5억 자금 현금 마련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계획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청약 전략은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이 있거든요. 자, 특별 공급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이런 전략을 짜야 되는데요.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7년 이내가 신혼부부입니다. 네. 그러면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인데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거든요. 신혼부부인데 자녀가 좀 한 두세 명 있는 분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네. 그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결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닌 분들은 청년이면 청년 특별공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자녀 결혼한 지 7년이 넘었는데 자녀가 많아. 다자녀 특별공급 하셔야 되고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집을 한 번도 산 적이 없다. 생애 최초를 해야 되고요.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다면 노부모 봉양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법칙은 없고요. 자신한테 유리한 전략을 적절하게 잘 짜셔야 될 것 같고 네. 입주자 모집 공고 보시고 정확한 자격 요건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일반 공급 물량이 있죠. 일반 공급은 특별 공급이 아닌 물량인데요. 보통 우리 청약 가점제
나는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 기간, 부양 가족 점수로 계산하는데요. 네. 그거는 민영 물량들, 민간 아파트가 짓는데 청약 가점제가 적용이 되고요. 이거는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통장 기간과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나 돈 그냥 한 1억 있는데 다 집어넣어 버릴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안 되고요. 한 달에 10만 원씩만 인정이 됩니다. 10만 원씩 오래 넣으신 분들이 유리한데 2021년에 인천 계양에서 이제 처음으로 사전 청약을 했는데 네. 그 당시 한 2,400만 원 정도가 커트라인이었거든요. 가장 많이 넣은. 그렇죠. 그러면 10만 원씩 20년 넣으신 분들이 당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작구 수방사는 저는 그 정도 수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꽤 오래 기다리신 분이 좀 될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이니까요. 아닐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거는 조금 잘 기억하셨다가 자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까 수방사 이런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무조건입니다. 네, 다른 데도 입지가 워낙 좋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연예계의 뜨거운 이슈들 정리해드립니다. JTBC 엔터뉴스팀 황소영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소식 준비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차정숙을 통해서 저도 성장을 한 느낌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스스로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나쁜 엄마라는 작품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봄날의 따뜻한 햇살 같은 그런 느낌의 작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드라마 쌍끌이 흥행의 주역들을 만나다. 자,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최근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하며 종영한 이 두 드라마의 주역들을 황 기자님이 직접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드라마 닥쳐 차정숙 혹시 보셨나요? 네. 네, 자체 최고 시청률 19.4%로 끝이 났고요. 대단했습니다. 네, 수목금 나쁜 엄마도 13.6%를 기록하면서 두 작품 모두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네. 작품이 흥행한 만큼 또 배우들의 얼굴에 굉장히 또 환하게 또 환한 미소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런 좋은 성적을 얻은 작품의 배우들 인터뷰할 때는 마음도 편하실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죠. 그렇죠. 작품이 너무 잘 돼서요. 네. 먼저 엄정화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엄정화 씨는 이제 닥터 차정숙에서 차정숙 역을 소화했는데요. 시종일관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인터뷰 현장이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드라마 대표작이 생겨서 기쁘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지금의 인기를 즐기기로 했다는 엄정화 씨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분이 좋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졌었는데 차정숙에 공감하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는 엄정화 씨는 이번에 제대로 이름값을 입증했습니다. 이 닥터 차정숙을 정말 공감하면서 보는 시청자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맞아요. 이 엄정화 배우 본인 스스로도 많이 공감을 하면서 연기를 하신 것 같아요. 또 다른 주역, 귀여운 쓰레기 서인호 역의 배우 김병철 씨, 또 내연녀 최승희 역의 명세빈 씨도 만나보셨다고요. 네, 김병철 씨는 사실 그 역할 안에서는 굉장히 좀 막 진지하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하잖아요. 네. 사실 실제 이제 김병철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막 기자들이 막 귀엽다고 하니까 감사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수줍어하면서 얼굴이 막 발그레해지더라고요. 네. 그 모습 자체도 굉장히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세빈 씨는 90년대 대표 이제 첫사랑 아이콘으로 통하잖아요. 예. 지금도 정말 아름답지만 연기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청순 가련 이미지를 내려놓고 이번에 서인호의 첫사랑이자 외도 상대였던 최승희 역으로 이제 연기 스펙트럼을 확장했는데요. 다음이 더 기대된다면서 작품 얘기에 굉장히 눈을 반짝거렸습니다. 또 이 작품을 통해서 어린 친구들이 알아봐서 굉장히 놀랐다고 전했는데요. 화장을 하나도 안 하고 모자를 사러 갔었는데 어린 매장 직원분이 바로 명세빈 씨 아니냐라고 이제 바로 알아봐가지고 굉장히 놀랐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 드라마 전에 명세빈 씨를 몰랐단 말입니까? 우리 명세빈 씨를. 어린 친구들. 네, 어린 친구들은. 그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회마다 이 눈물 버튼을 자극했던 나쁜 엄마의 주역이죠. 배우 라미란 씨 또 이도현 씨, 그 모자를 만나봤다고요? 네, 라미란 씨는 이제 지금 최근 촬영하고 있는 작품 때문에 머리를 탈색을 한 모습이었어요. 사실 극중 모습과는 좀 많이 달랐고요. 그래서 연기 변신을 또 한번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만나서 사이클 선수인 실제 아들에게 나쁜 엄마냐라고 물어봤었는데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난 완전 좋은 엄마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날 이제 특별 출연했던 남편 역으로 출연을 했던 조진웅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번 작품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사람을 심쿵하게 하는 매력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바쁘시죠? 조진웅 씨가 라미란 씨에게 진짜 잘해서 확 띄워드리겠다. 걱정 마라.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주겠다라고 전했는데 정말 그랬다고 하고요. 라미란 씨가 이날 이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현실이 됐네요. 와, 아들 역의 이도현 배우는 이제 나쁜 엄마 끝내고 군입대를 또 앞두고 있잖아요. 굉장히 팬이시잖아요. 네, 저도 너무 팬이라서. 네, 이제 군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활동은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군입대를 앞두고 이제 자기 개발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레슨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영어 레슨도 이제 받기 위해서 선생님과 만났다고 합니다. 군대를 성장의 시간으로 채우고 싶다라고 밝혔는데요. 더 좋은 사람, 그리고 좀 더 연기를 잘할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 기다려달라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개 열애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자친구인 이제 임지연 씨에 대한 호칭이 궁금해서 물어봤었는데 두 사람은 5살 연상연하 커플이거든요. 근데 서로 굉장히 편하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연아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연하남의 이게 되게 심쿵한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현장 분위기가 되게 화기애애하면서 되게 다 부럽다 이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두 분의 사랑을 응원하면서 얼마든지 저 열심히 기다리겠습니다. 전 특히 이도현 배우 군입대 앞두고 뮤지컬과 영어 레슨을 하고 있다. 군입대 앞두고 뭐 배우기 쉽지 않거든요. 그쵸, 막 놀아야 그쵸. 되는데 그 열정 대단합니다. 아무튼 이 두 드라마의 주역들 다음 작품도 계속 만날 기대를 해보고요. 다음 주제는 키워드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선희 회사 돈으로 후크 대표 집 인테리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가수 이선희 씨가 이제 권진영 대표의 명의로 된 집에 이제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 집은 이제 2014년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한 재개발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의 인테리어 비용을 자신이 운영하던 원엔터 돈으로 처리했다는 횡령 의혹이 일었습니다. 약 1,200만 원의 수리 비용이 들었는데 해당 아파트가 이선희 씨의 작업실이나 가수 지망생의 연습실로 사용되지 않았고 원엔터 법인과도 전혀 상관없는 지출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 매체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아파트의 소유주가 현재 이승기 씨와 정산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인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권진영 대표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선희 씨가 권진영 씨를 위해서 회사 돈을 건드려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했다는 겁니다. 뭐 이 의혹과 관련해서 따로 나온 입장은 없을까요? 현재까지는 아직 이선희 씨나 이제 뭐 권진영 씨 측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대납 의혹에 앞서서 이선희 씨가 후크 소속 연예인 및 연습생의 보컬 트레이닝과 교육을 맡아서 10년간 43억 원을 받았고 그중 일부를 권진영 대표에게 보냈다면서 두 사람이 일종의 경제 공동체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선희 씨 법률 대리인 측은 사실과 다른 추측성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선희 씨가 최근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나가서 조사를 또 받았잖아요. 네, 지난달 25일에 이제 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참석해서 조사를 받았었는데요. 경찰은 일하지 않은 사람을 허위로 직원 명단에 올리는 등 관련 정황이 포착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선희 씨는 조사에서 본인은 가수일 뿐 경영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혐의 대부분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단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자, 마지막 주제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Who the f are you? 친구. 내가 그랬나? 난 단 한 번도 타겟을 놓쳐본 적이 없다고. 난 프로거든, 프로. 전문가. 마지막 키워드, 귀공자로 스크린 데뷔에 나선 김선호. 배우 김선호 씨가 사생활 논란 이후에 2년 만에 영화로 복귀하는군요. 네, 앞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되게 악역입니다. 그리고 스크린 데뷔작인데요. 맑은 눈의 광인으로 활약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김선호 씨가 악역을 하는 게 되게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웃음이 굉장히 소름 돋아요. 무서워요. 네, 제목이 귀공자잖아요. 네, 귀공자 역을 소화합니다. 이 작품은요, 이제 필리핀 불법 경기장을 전전하던 복싱 선수 마르코 앞에 정체불명의 남자 귀공자를 비롯한 각기 다른 목적을 지닌 세력들이 나타나서 광기의 추격을 벌이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영화 신세계, 마녀 시리즈, 낙원의 밤 등을 자신만의 연출 스타일과 세계관을 구축한 박훈정 감독의 신작입니다. 네. TV 드라마 스타로 이제 발돋움을 했던 김선호 씨가 사생활 논란으로 잠시 대중곁을 떠나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그의 이제 매체 복귀작인 만큼 다양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누아르 장르 도전이라서 굉장히 파격 변신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좀 무거운 상황입니다. 김선호 씨가 이 사생활 논란 이후에 귀공자에 참여한 소감 그리고 당시 심경을 직접 털어놓기도 했다고요. 네, 최근에 이제 매체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네네. 사실 이 작품은 김선호 씨 사생활 논란 이후에 리스크를 안고 진행을 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작품 자체는 이제 리스크를 끌어안았고 김선호 씨는 스크린 데뷔작이라는 부담감과 논란 후 이제 컴백 그리고 복귀에 대한 싸늘한 시선과 이제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부담하게 됐는데요. 김선호 씨는 박훈정 감독님의 심정은 알 길이 없다. 나로서는 송구스럽고 감사하고 만감이 교차했다라면서 경황이 없어 후회를 할 겨를도 없었고 감사하기도 했지만 폐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누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지배적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화를 진행시킨 그런 감독에게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많이 표현을 했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개봉을 앞둔 이 영화 기공자 조금 매력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작품 원래 제목이 슬픈 열대였어요. 슬픈 열대. 네, 근데 제목이 이제 기공자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베일을 벗은 후에 왜 제목을 바꿨는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장총에도 굴하지 않는 프로 기공자의 존재 자체가 차별화 지점이 됐습니다. 총기 액션을 필두로 복싱의 이제 전매 특허 카 체이싱 액션까지 추격신의 끝을 보여줍니다. 태국의 이국적 풍광, 그리고 감독이 애정하는 제주도, 그리고 전남 곡성과 장성 로케이션도 보는 맛을 높입니다. 한국 남성과 필리핀 현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일컫는 합성어로 코피노라고 하는데요. 코피노를 이제 소재로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설득력을 더합니다. 굉장히 좀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속편까지 염두에 둔 이제 쿠키 영상이 나온다고 하니까 마지막에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작품 어떤 성적표를 거둘지 기대되는데요. 21일 개봉됩니다. 네, 유튜브에서 이주희님이 악역도 매력적일 듯이라고 했는데 영상 보니까 이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황소영 기자는요, 잠시 후에 유튜브로 이어지는 상쾌 2교시에서 다양한 연예계 소식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가 그쳤다가도 갑작스런 소나기가 내리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 지역이 늘어나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 구름 사이로 볕은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더위도 예상됩니다. 소나기는 오늘 오전부터 밤사이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적게는 5mm, 많게는 서쪽이 40, 동쪽에 60mm까지 내리면서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크겠고요. 돌풍과 벼락, 또 우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중부 서해안과 낮은 구름대의 영향을 받는 강원 산지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오후 들어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는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 청주 20도, 광주 21도, 부산 22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춘천 28도, 대구 29도 등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내일까지도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별다른 비 소식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매주 월, 수, 금 본방송 끝나고 유튜브로만 볼 수 있는 상필 2교시 이어진 날인 거 아시죠? 황소영 기자 그리고 수요일의 남자. 자칭 연예계 전문가 이도성 기자와 연예계 소식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도성 기자가 특히 아이돌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네. 오늘 스트레이키즈, 블랙핑크 제니 씨 소식 비롯해서 아이돌 이야기 많이 나눌 예정이에요. 이도성 기자가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유튜브 JTBC 뉴스 채널로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도 인사드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상쾌하세요. 이도성 기자 준비해 주세요.